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형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025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요구사항은 총 60건으로 완료 10건, 처리 중 38건, 중장기 검토 12건이며 불가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장사시설,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공통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78쪽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미흡 및 점검 필요입니다. 일부 조례와 규칙에서 이미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복지국 소관 조례 시행규칙 93건을 자체 점검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14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은 부서 자체 정비를 완료했고 4건은 의원 발의로 개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7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하고 1건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보조 위탁사업 정산관리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정산 일정이 준수되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과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정산 지연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90쪽, 94쪽 평택시 기부문화 확산 필요 및 행복나눔본부 기부사업의 재단 이관입니다. 평택시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나눔본부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모금사업, 사이버 명예의 전당 운영, 주차요금 및 사용료 감면, 후원자 감사 행사 등 다양한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나눔본부 기부사업의 재단 이관 제한과 관련하여 출자 출연 기관은 기부금 분법 제5조 1항에 따라 모집이 제한되고 협약에 따라 접수 전달만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행복나눔본부의 역할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관 시 직원 고용 승계, 인건비 상승, 채용 형평성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여러 좀 심도 있게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돌봄 통합지원법 통과에 따른 이행 준비입니다. 2026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6월 2025년 제2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1월 본청에 가칭 돌봄 지원팀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평택형 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96쪽 의료급여 부당수급 신고 포상제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제도를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97쪽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장기요양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장기 요양요원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장사시설 종합장사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시장님과 비상대책위원회 및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등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미등록 경로당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평택시 875개 법정 통리 중 637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율은 72.7%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6일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통합 경로당 및 신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준 경로당 제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 전세 지원 등 다양한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타지자체 사례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평택시만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110쪽 점자블록 설치 개선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점자블록 설치 규정에 통일된 매뉴얼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장애인 시설 조성 시 실무 협업 체계 강화입니다.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 시설 조성 시 건축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및 실적 제고입니다. 올 추석 명절 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 부서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우선 구매 실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124쪽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예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지원 기준이 출생 12개월 이내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증가하여 2차 추경에 4,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추계하고 분기별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집행률 재고 필요입니다. 집행률 재고를 위해 시설별 수요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불법 촬영 감시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와 협업을 위해 지난 8월 21일 점검 장비 지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같은 대규모 행사장에서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133쪽 아동학대 근절 및 초기 대응 체계 강화 필요입니다.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 전화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아동 합동 전수조사 등을 통해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양육 갈등 및 가족 기능 약화 등의 위험 요인 발견 시 민관 협력을 통한 상담, 코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가족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회복 중심의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4쪽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 편의 제고입니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하나카드에 일반 음식점, 가맹점 약 18만 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씨앗밥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민간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7쪽 아동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총괄체계 확립입니다. 평택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과를 총괄로 11개 부서를 실무추진단으로 구성하고 25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관련 정책을 추가 발굴하여 4개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00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 감사하긴 한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100쪽에 이야기하는 우리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지금 제명도 잘못되어 있고 2조, 3조, 4조에서 이야기하는 1호서식, 2호서식, 3호서식이 존재하지 않는 그걸 지적을 했는데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26년도에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서 제명 및 서식 첨부 예정이다. 아니 그 시행 규칙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2개월 지났으면 그거는, 예. 제가 볼 때 상정안이 나와서 예. 이번에 상정하냐 다음에 상정하냐 뭐 이래야 될 네, 다음에. 건데 26년에 개정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예, 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시행 규칙이 지적된 건데 네. 이 조례 개정 무슨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오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기예요? 저희는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아니 이거 해서 담당 팀장님 방송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거 그거. 너무 무성의해요 지금 내용이 뭐 진행된 것도 없고 진행할 의지도 없고 26년도에 하겠다? 이거 제명 바꾸고 서식 기존에 쓰던 거 넣으면 끝나는 건데 네, 저도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106쪽이에요. 미등록 경로당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뭐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경로당 제도에 대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대한노인회가 뭐 의견도 내고 하긴 하지만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토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과 지켜보다가 하겠다가 아니라 시작하셔야 돼.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그 전에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이제 운영을 하되 이제 법적인 그게 안 돼서 네네. 그 지원을 못 받는 데가 한 8개소가 네.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저희도 어쨌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네. 시도로 해서 저희가 한번 네.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좀 기사 검색만 해보도록 해도 하겠습니다. 타시군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다 대부분 합니다. 실질적인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미등록이냐 등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도시에서는 조례도 경로당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준경로당 제도를 기다릴 수는 없다. 이건 뭐 하세월이고 제가 볼 때 언제 결론 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 진행해야 되고 8개 경로당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제가 네. 해서 지금 네. 상황도 한번 파악을 하고 해서요. 네. 예,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무연고 묘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한 거 안 들으셨죠? 밖에서. 국장이 안 드셨어. 들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묘지를 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장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이 맞는 건지 제가 뭐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검토는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알려주십시오. 110쪽에 점자 블록 설치.
이거 지금 이것도 장애인복지과 제가 이거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작성한 분이 이해를 못했어. 딴 소리가 써 있어요. 뭐냐, 향후 계획에 국토부와 경기도의 점자 블록의 통일된 매뉴얼을 위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랑 국토부는 통일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향후 계획이. 아, 이거는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거를 그때는 옆에서만 들어서 이제 저도 지금 다니면서 점자 블록 많이 봤는데 네. 그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설치되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경기도랑 국토부는 매뉴얼에 볼라드랑 점자 블록이 도로에 있잖아요. 그런데 점자 블록이 볼라드 앞에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 치면 그냥 치이는 거야. 그게 경기도와 국토부의 매뉴얼이에요. 우리 시도 담당 부서에서 그걸 따르고 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그게 새로 개설될 때 경기도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나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덕 신도시의 한 90% 이상이 매뉴얼과 정반대로 돼 있고 볼라드가 앞이에요. 점자 블록이 뒤고. 그리고 동삭동이나 이런 신도시 개념은 브레인시티나 이런 데는 일부 개설되어 있는 점자 블록과 볼라드 관계가 경기도 매뉴얼에는 점자 블록이 앞에 볼라드가 뒤인데 브레인시티도 다 반대예요. 고덕 신도시도 반대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LH에서 국토부 매뉴얼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랑 국토부는 통일돼 있는데 얘네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들은 경기도와 국토부 매뉴얼에 반대로 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도 새로 개설되는 점자 블록과 볼라드는 경기도 매뉴얼대로 지금 공사 지시가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반대로 지금 시청 옆에 엘크루에 건널목 설치되는 것도 시공이 반대로 돼 있어요. 경기도 매뉴얼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경기도 국토부 매뉴얼 이게 아니라 지금 규정대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위원님? 현실에 맞게 매뉴얼. 네. 통일시켜달라. 그래서 경기도 매뉴얼과 국토부 매뉴얼이 잘못돼 있으니 거기다가 매뉴얼 개정하라고 얘기해달라.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김근영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도지사 세워놓고 질의해서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금 질의를 했고 도지사가 개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매뉴얼, 경기도 매뉴얼이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중점적으로 PPT 띄워서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 지금 부서가. 네, 이제는 이해가 됐고요, 위원님. 현장에 맞춰서 매뉴얼을 네. 바꿔달라고 개선 요청하라는 그 말씀 네, 맞으실까요? 경기도에다 이거 매뉴얼 잘못됐다. 국토부도 잘못됐다라고. 우리 복지국이 이 설치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복지국이 나서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다가 니네 잘못 설치하고 있다 이거 개선해달라고 요구해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치 부서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국이잖아. 그리고 제가 아울러서 이야기한 거는 그 두 번째, 장기적으로 부서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전수조사 수행을 통해 행정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음. 뭔 소린지 알아요? 저기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 지금 도로에 방치돼 있는, 라는 말씀을. 제가 이거 지금 다 이해를 전혀 못 하셨네. 사진 띄워서 제가 선형 블록이나 점자 블록이 지나는 자리에 선형 블록 위에 버스 정거장이 있고 그러면 그 선형 블록 따라 시각장애인이 오면 부딪히죠. 거기에. 그리고 선형 블록이 오다가 상하수사업소의 하수 우수관로에 이게 맨홀이 그 위를 점거하고 있다 보니까 끊겨요. 그리고 안녕건설교통국에
뭐 이 가로등이나 이런 게 거리 가로등이 점자 블록을 막고 있다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 거를 각 부 거를 케이스를 들면서 쓰레기 적치돼 있고 환경부 거 그래서 그 각 부서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이 도로의 점자 블록 위에 있는 방치물들 해결해 달라. 이 두 개였어요. 경기도 매뉴얼, 국토부 매뉴얼 잘못돼 있다. 그리고 하나는 적치물이 너무 많아서 점자 블록이 가다가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위험하다. 그런데 제가 한 30분 이상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PPT 띄우면서. 그런데 이해를 못했어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예. 이 조치 보고 결과가 이윤아 의원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이거 이해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담당 부서에서 의원이 떠든 내용 유튜브 들어가서 방송만 다시 봐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 두 번째 장기적으로 부서간 협업체계 이게 장기적으로 할 일입니까? 당장 할 일이죠. 네, 당장 제가 이번 하겠습니다. 폐회 때 시장 세워서 시정질의 할까요 이거? 예, 의원님 이제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예. 이거 회기 중에 조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네. 이거 너무 담당 부서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평택시 전체를 버스 자가용 타고 다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그걸 다 했는데 부서는 흘려들었어. 약간 서운합니다. 121쪽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한 조례의 부분인데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진행된 게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런데 추진 상황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담당 전문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 인력 필요한 일입니까? 그럼 센터 하나 또 만들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담당 전문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시간 선택제, 뭐 임기제 아니면은 뭐 센터 만들어요? 위탁 줍니까? 아니 제가 이거 인력 보강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부서에도 진행하셔야지. 의원님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일단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컨설팅을 좀 받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요. 네.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네. 좀 드려서 네. 예,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1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을 진행이 안 그러니까 됐더라고요. 이게 예, 예.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 전문 인력 채용 필요. 이거 시민들이 이거 원하겠습니까? 시민분들이 이거 납득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성 친화 도시 조성하는 거에 이게 제가 아동 친화 도시 위원이어서 그러지만 이것도 전 부서가 같이 할 일이에요. 근데 컨트롤 타운은 아동 친화 도시 담당 부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하나 만들면 돼. 위원회에서 추진하면 돼요. 이게 전문 인력을 채용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4가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전까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지금 의원은 떠들었는데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내용 이해를 못했어. 다시 조치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복지국 공통 86쪽에 보조금 및 매칭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가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당부드리면 우리가 미군 기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가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그 복지환경위원회가 그 가산금을 확보하는 퍼센트가 90%예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가산금의 90%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의 개수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한위 부서 외에 국고가산금을 받은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받은 사업은 10개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 국들에서 국고보조금 가산금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 전체에서 가산금을 받은 총 금액이 2025년도에 34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복지국에서 가산금을 확보한 게 290억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가산 미반영 사업이 총 3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국고보조금 80% 이상 사업과 정액보조 사업 그리고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은 아예 가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 미반영 사업이라기보단 뭐 가산 미신청 사업,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산 미반영 사업보다는 가산 미신청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추후에는 가산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이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종합장사시설 갈등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그 비대위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좀 하기로 했었었는데 진행이 안 됐죠. 일정이 조금 조율이 안 돼서요. 저희가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일정을 잡아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간을 조금은 여유 있게 가셔서 설명도 들으시고 설명 또 그쪽에 요구 사항도 시장님께서 조금은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비대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랜 네. 시간 동안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 예, 그리고 10월 중순 정도로 예정한다고요. 예, 연휴 지난 다음 주로 해서 그 2주 안에 날짜를 잡아서요. 저희가 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뭐 갈등 관리 관련한 부서하고는 얘기가 좀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도에도 부탁을 좀 해봤고 관련 부서랑도 해보긴 했는데 사실은 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정을 직접적으로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조언 정도 이제 저희가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비대위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얘기 듣고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 사항은 지금은 말씀을 안 하셔도 어쨌든 간에 계속 만나 뵙고 갈등 부분을 조금씩은 좀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완화하는 역할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주 변동 사항과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 진행할 때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혹시 위반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좀 있었었는데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네. 완료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5개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개가 이제 저희한테 판결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진행되는 대로 바로 나오는 대로 이 건에 알려드리도록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이제 정비하는데 그 중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1.1%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죄송한데요, 의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추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119쪽에 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법정 목표치가 1.1%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1%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2달 조금 지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조치 이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의 있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까지 서면으로 그냥 보고했을 때의 그냥 형식적인 그런 조치 결과 보고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네.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거나 또 시행 요구를 하거나 대안 제시했었던 거를 중점으로 한 5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지금 보훈단체를 좀 효율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현지 보훈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또 일부 건의도 있었고 또 제가 생각을 해봐도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에 의하면 공동행정지원팀 운영은 좀 어렵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회관도 똑같이 이제 그 상황이 똑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공동행정운영팀을 운영하는 거는 아마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보훈단체장님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좀 여쭤봤어요. 네. 이렇게 이제 간사를 이제 공동운영팀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회장님들께서 이제 별로 좋아하시질 않으시고 그래서 당연하죠. 네, 그거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거기 있는 간사분들이 다 경력들이 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나가는 게 다 틀립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공통적인 인건비 기준안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러고 이 지금 공동행정지원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그 기간까지 이렇게 늘어뜨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이 이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보훈단체 하면 보훈단체 하나만 알고 있어요. 일반 시민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광복회, 상위군경회, 전몰, 무공수운, 6.25 참전, 고위업, 특수임무 이렇게까지 많이 나눠져 있는지는 사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인원을 보면 보훈단체도 뭐 회장님들 빼고 직원들만 지금 13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회장님하고 간사 하나, 회장님하고 간사 하나, 전화 한 대, 팩스 한 대, 뭐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훈단체의 어떤 그 행사를 치러내는 데 있어서 서로 업무 협조라든지 업무 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능률적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도 자꾸 지적을 하는 거고 이건 공동 사무실을 썼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단체에 계신 회장님 입장에서는 내 방에 간사 한 명 있고 전화 하나 있고 팩스 하나 있으면 되지 뭘 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에는 이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본청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제어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먼 기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장애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훈팀이 보니까 복지정책과의 보훈팀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훈단체 전체 직원 13명이에요. 근데 보훈협의회는 그걸 총괄하는 보훈협의회는 직원이 2~3명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도 잠깐 볼까요? 113페이지. 장애인 회관도 보면 다 지금 똑같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네. 그냥 단답형으로. 거의 보훈회관하고 비슷해요. 네, 장애인 단체는 위원님 이제 행정 인력을 저희가 8명 각 단체별로 1명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단체별로 별도의 이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행정을 각 하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일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용 행정 사무실을 사용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에 장애인 단체 하면 장애인 단체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신체장애인, 뭐 등등등등,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다 인식들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과에 다 해도 직원이 16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원이 16명밖에 없어요. 예. 아니, 장애인 복지과에 직원이 3명, 13명이에요? 16명으로 돼 있던데? 아무튼 그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장애인 단체를 보세요. 지금 각 한 명씩 다 있어서 지금 여기에만 8명의 장애인 회관에 또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근무자들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치면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많아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비대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인식들을 자꾸 안 하시고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건 아니죠. 이건 이분들한테 제가 혼날 수 있어요. 보훈단체에 계신 각 단체에 있는 회장님들한테 제가 혼날 수는 있지만 저는 혼나도 돼요. 왜?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렇죠? 업무의 효율성, 능률 이거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의원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너무 늘어뜨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도 간담회나 뭐 이런 공청회 같은 거를 거쳐서 한번 좀 조직을 좀 개편하는 이런 작업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행복 나눔 본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는 취지가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 행복 나눔 본부에서 모든 걸 이제 총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런 복지재단이나 이런 재단 쪽에서 기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정 기부는 내가 내 거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재단 쪽에 왜 기부를 다른 그 재단, 다른 자치단체보다 왜 기부금이 총액이 왜 이렇게 적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금하고 그거를 연결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지정 기부 내가 재단의 특정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지정 기부하겠다 하면 그분들이 받아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죠?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받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들 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도 분명히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세요?
네. 복지재단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걸로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재단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등록을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이관 시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직원과의 형평성, 고용승계, 인건비 상승에 문제가 수반돼. 이건 이거는 이관을 했을 때요. 지금 완전히 이관을 했을 때, 행복나눔 행복나눔 본부에서 하는 본부? 일을 재단으로 이관할 때 이제 문제점을 쓴 겁니다. 그건 네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그건 잘못 제가 제 본 의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노인학대 이거 좀 조례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노인학대 쉼터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근거 법령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급격히 노령화가 되면서 이 학대 건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구 대비해서 기본적인 그런 통계 학대율 자체는 더 이상 늘지 않게끔은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데 아동학대도 똑같습니다. 아동학대는 근거 법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 법령에 의해서 또 아동도 급격히 인구도 늘어나고 또 출산율 자체가 지금 평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이 굉장히 많은 친화도시인데 이 아동 학대율 자체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되겠죠. 행정에서 좀 제어를 강하게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장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 대신해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이제 기피 업무 근무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 진작에 대한 방안책을 좀 마련해 보십사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조치 사항을 보게 되면은 지원 인력 배치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주셨고 또한 직원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비단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기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기피 업무 근무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복지국에서 지금 이러한 어떤 그 검토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돼 있고 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협의 중인지 총무과하고 협의 중인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제 기피 업무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업무라든가 아동 학대 담당 공무원 몇 군데 이제 그런 업무를 이제 전문관제를 운영을 해서 인사상 이제 우대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힘들게 이제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하반기 근평을 할 때 또 국에서 이렇게 이제 국장이 추천하는 그런 가산점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고민하고 차후에 한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국에서는 근평 가산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또 접붙여서 얘기하면은 향후 일정 기간의 기피 부서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 근무자에 대해서 어떤 희망 부서를 뭐 우선적으로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이제 본 의원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때부터 계속 이제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기피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복지국에는 좀 더 감정적인 노동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의 기준을 마련해서 좀 실행을 해주십사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냥 검토 조치사항에 검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사기 진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 행정 업무가 좀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을 좀 근본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그 총무과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의견을 취합해서 그쪽으로 건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습적에 보면은 이제 그 기부문화 확산 필요에 의해서 그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이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했던 거는 타 지자체를 보면은 뭐 인천이나 오산, 안성 이런 공공시설 그 시청 1층 로비나 이런 데다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누구나가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청 로비나 이렇게 그 키오스크를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평택에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 기업에서 그러한 어떤 그 ESG 실천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 키오스크를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방안 제시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조치 사항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네네. 네, 저희 기부 키오스크는 위원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셔서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 재정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체 쪽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하나 설치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려고 이번에 담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어떤 문화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8조 이것도 이제 본 의원이 여러 번 이제 그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싶다 하는 뇌병변 장애인 보치아 선수분들의 연습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자비로 연습 공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방안책을 좀 안전하게 이분들이 그 연습 공간을 할 수 있는 걸 좀 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조치 사항에는 지금 관내 체육시설 사용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진흥과에다가 연계해서 그러한 어떤 연습 공간을 체육시설 사용에 있는지 협조 요청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치 사항에 추진 계획에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검토를 성실하게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진흥과 얘기했을 때 협조사항 요청의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 그 장애인 회관 내에 사실은 체육 단련실이 있고 이제 공간들이 있긴 한데 체육 단련실에서 지금 내비면 장애인 보채 선수 연습을 할 수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다른 이제 것 때문에 지금 공간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별도로 지금 공간을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체육진흥과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 쪽에서도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협조 요청을 할 거고 저희가 이거는 당장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게 저희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 행정 공간들도 지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확보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혹여 이제 그 공간이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이거에 답변에 대한 시청의 공간에 부족한 어려운 공과 이 내병변 장애 보채 선수분들의 연습 공간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좀 답변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에 얼마만큼의 좀 노력을 했는지, 그 이분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선수 연습하는 공간을 보셨는지,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고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언제까지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연습 공간을 좀 마련해 주겠다라는 계획안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좀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뭐 고생도 많으셨을 겁니다. 대응책 세우시느라. 또 이윤아 의원님께서 제안도 주셔서 좋은 제도가 안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좀 뭐 어려움도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에 뭐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을 위한 진일보이니까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복지국에서 그 통합돌봄 관련된 것이 조금 공론화가 되었고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합심해야 한다라는 의사들을 좀 모아낸 것이 큰 의미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막돌봄 관련돼서 쭉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적어 주셨는데 이것이 복지의 체제를 이제 바꿔 나가는 과정이고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니 바로 옆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문제도 또 통합이 되어야 될 이 통합돌봄 안에 들어갈 내용인 것 같고 좀 이따 진행될 보건소도 그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 복지국장님이랑 복지정책과장님이 이 체제 변환에 좀 더 능동적이고 관심 많이 쏟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 그리고 좀 제안을 드렸었던 그 아동 급식 카드 문제 대응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 폐지 줍는 어르신들 예산 수립되지 않았던 문제 말씀드려서 내년 본 예산에 태우는 문제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제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종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맞춰야 되는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육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